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자살률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 이 한국의 자살률이 12년째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 선택이 줄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명아 기자입니다. 대형 가스통 2개를 힘겹게 가지고 올라가는 사람들. 가스통에는 자살할 때 쓰이는 질소가 담겼는데 이들은 나흘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일면식도 없지만 자살 사이트에서 만나 함께 가스를 마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이 사건 발생 이후 나흘 만에 인천에서 남녀 3명이 또 동반 자살을 시도해 한 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가장이 경제난을 이유로 자녀들까지 비극적인 결말에 끌어들이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자녀 살해에 대한 비난은 거세지만 그때뿐입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찰과 소방관도 순직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노인층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우리나라 70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116.2명. 일본이나 미국보다 높은데 70대 이상 자살자가 20에서 30대 자살자보다 5배나 많은 상황입니다.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자연이 정서적인 부분도 조금 어려워지는 거고 또 자살 생각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어질 수 유명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그 뒤를 따르는 일명 베르테르 효과는 비슷한 또래와 성별에서 실제 나타납니다. 자살 충동이나 우울증 등 초기 징후를 조기에 알아챌 수 있는 가족과 이웃의 관심과 배려, 또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려는 관련 기관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복지TV 뉴스 이명아입니다. 네, 앞서 자살 충동의 징후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이 가족이나 이웃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경기도의 한 지자체가 직접 지역 대학생들과 함께 노인들의 자살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이어서 김한겸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인 경우 자살 시도 위험이 6배 이상 높아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올해 7월부터 독거노인 자살 예방을 위해 대학생 말벗 도우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과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또 1차적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그들의 사회적인 활동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자살 예방 활동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말벗 도우미는 대학생과 독거노인을 1대1로 매칭해 일상생활을 공유하고 다양한 여가 활동으로 고독감을 해소해 우울증과 자살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겁도 났었어요. 사실은 자살 위험군이시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앞섰는데 막상 만나 뵙고 나서 활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되게 좋아해 주시고 친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대해 주시고 저희 보고 잘 한다고 걱정 덜어졌다고 고맙다고 하시는 모습 보면서 뿌듯하기도 해요. 현재 말벗 도우미는 교육받은 35명의 용인 송담대 간호학과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한겸입니다. 전국 시도별로 장애인 콜택시의 배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교통정책들을 내놓고 있죠. 경기도 의정부시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를 증차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개인 택시 20대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22대의 장애인 콜택시는 이용 접수 처리율이 70%에 불과해 증차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의정부시는 앞으로 휠체어 장애인은 장애인 콜택시를,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개인 택시를 배차해 교통 이동 수단을 구분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시가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주시 여성단체와 함께 나섰습니다.
광주시가 세대 간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국민 융화 프로젝트 트인 세상 아이러브 코리아 국민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광주시 여성단체 협의회가 주최한 포럼에는 태극기 개양 퍼포먼스와 갈등을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진수 광주 여성단체 협의회장은 이번 시간을 통해 세대 간, 성별 간 갈등을 극복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기업들의 사회공헌 방식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이 기업들이 보다 더 당사자 입장으로 다가가는 나눔과 배려의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담아봤습니다. 성남시가 CJ와 함께 성남 지역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8곳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시설 직원 약 3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객석 나눔 영화 관람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문화 향유와 시설 직원들 간의 정보 교환, 역량 강화 등을 위해 기획됐습니다. 특히 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부모님들이 함께 동행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한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주간에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과 사회 적응 훈련 등을 진행해 자립생활 능력을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각종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택배가 지연된다거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사기 문자가 늘고 있는데요. 다른 해보다 긴 연휴,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황현희 기자가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택배가 지연됐으니 주소지나 일정을 확인하란 문자입니다. 추석 명절 택배 거래가 많다는 점을 악용한 사이버 금융사기 스미싱입니다. 이벤트 당첨을 빌미로 신상 정보를 요구하거나 경찰을 사칭하는 것까지 수법도 다양합니다. 당첨됐다고 이름이나 주소지나 이런 걸 적으라고 사이트 주소랑 같이 오는데 제가 잘못해서 눌렀는데 이제 피해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디서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첨부된 홈페이지 주소를 눌렀다간 악성 바이러스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거나 쓰지도 않은 돈이 휴대전화 요금으로 부과됩니다. 이렇게 사이버 금융 사기는 점점 늘어 지난 2년 만에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사기일 경우가 많아 문자를 받은 즉시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휴대전화 설정을 출처를 알 수 없는 데 설치를 해제하고 설치 전에 확인 설정을 해두면 90%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클릭했다면 즉시 비행기 모드로 데이터 통신을 차단해야 합니다. 만약 금융사기를 당했다면 전문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경기도 소비자 사기 예방센터로 오시게 되면 상담과 더불어서 법률 자문, 문서 대행, 그다음에 심리적인 치료까지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경기도 소비자 사기 예방센터는 국번 없이 1372번으로 신고하면 자세한 대처법 등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전국 방방곡곡의 전통시장에서는 이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요. 경북 포항시에서 추석맞이 우리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렸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붉은 빛깔의 새콤달콤한 향을 내는 사과, 선홍빛의 고운 빛깔을 뽐내며 5가지의 맛을 내는 오미자까지 추석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난 주말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추석맞이 우리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렸습니다. 직접 먹어보고 마셔보며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날 장터에서는 구매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대박. 진짜 달고 잼에서 되게 맛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 달고 맛있어요. 특히 수개월 동안 정성스럽게 자식처럼 키워온 농축수산물을 판매하는 판매자들도 시민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에 뿌듯해합니다. 고객님도 되게 많고 오늘 오전에 비가 좀 와서 그게 좀 아쉬운데 나머지는 흡족해요 지금. 눈부신 하늘의 햇살과 싱그러운 땅의 기운, 농민들의 땀방울로 재배한 농축수산물. 이번 추석에는 우리 땅에서 자란 맛있는 음식들이 한상 가득 채워질 것 같습니다. 복제TV가 경상북도의 대표 지역신문인 경북도민일보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성광그룹의 박청태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위촉했습니다.
지난 10일 포항에 위치한 주식회사 성광그룹 본사에서는 최규옥 복지TV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위촉식에서 박청태 명예회장은 앞으로 성광 임직원과 경북 도민일보 모든 구성원이 복지TV와 함께 최선을 다하는 언론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최규옥 복지TV 회장도 기업과 미디어가 합심하면 행복한 복지 시대를 만들어가는 데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이날 위촉식에는 성광그룹 계열사 임직원 소개와 복지TV 전국 지사장들 소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경상북도 안동시가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16 경상북도 안동권역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박람회에서는 입사 지원 서류 클리닉과 면접 이미지 메이킹, 사진 촬영 등 다양한 부대 부스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한편 안동시는 일자리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충북교육청이 충북교육정보원에서 다문화 교육 전시와 체험 교실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문화 가정과 도민이 참석한 가운데 음식 만들기와 나눔 실천 글로벌 다문화 교실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은 이번 행사 외에도 제5회 충북 다문화 학생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도 함께 열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주시에 다음 달 전북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은 중앙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설치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맡을 예정입니다. 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전생에 걸친 교육과 직업생활, 문화복지 서비스 이용 등 개인별 지원 계획을 지원하게 됩니다. 경북 영주시가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할매 묵공장을 준공식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앞으로 도시재생사업 운영위원회가 묵공장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 위탁관리 체계를 마련해 자생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 자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경북 영주시 보건소가 제10회 시민 건강체험 마당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지역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으로 대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올해 행사는 걷기 대회뿐만 아니라 건강상담과 건강검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한편 영주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바쁜 일상생활과 직장일로 건강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전남 무안군에서 2016 장애인 한마음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감사패 수여와 장학금 전달 행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올 추석은 개인 위생에 더욱 신경 써야겠습니다. 가벼운 식중독부터 최근 발생한 콜레라까지 현재로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위생관리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오늘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민족대이동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신경 써야 할 감염병 예방에 대해 알아봅니다. 명절은 흩어졌던 가족과 친지가 모이는 데다 음식을 함께 먹기 때문에 감염병 집단 발생 가능성이 큽니다. 큰 일교차로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식중독과 더불어 최근 발생한 콜레라의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콜레라는 콜레라균에 오염된 물이나 해산물을 날로 섭취하거나 콜레라 환자의 대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감염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염된 손이 감염 통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을 끓여 마시고 해산물을 완전히 익혀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손 씻기와 같은 개인 위생 관리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특히 공공 화장실이나 공공 장소에서는 수시로 손을 닦고 하는 그런 습관이 이런 감염병, 특히 콜레라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음식을 만들 때 손 씻기가 중요시되는 것은 병원균이 식기에 묻었을 경우 음식을 완전히 조리해 먹어도 감염 위험은 남아서입니다. 콜레라는 식중독의 일종이지만 무서운 것은 심한 탈수 때문입니다. 따라서 탈수에 취약한 노년층과 만성 질환자, 영유아가 있다면 위생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또 연휴 기간 심한 설사가 나타났다면 응급실을 찾아 수분을 빨리 공급받고 진단받는 것이 환자 건강을 지키고 추가 감염을 막는 지름길이니 잘 참고하셔서 건강한 명절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앞서 자살률에 대한 뉴스를 전했는데요. 이 자살률은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 현상과 결부돼 움직인다고 하죠. 때문에 자살 예방은 국가가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절박한 과제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